네, 안녕하세요. 끝판대장입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어제 여기를 떨어진 다음에 이제 큰 이게 하락이 나오는 것처럼 하더니만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단 말이죠.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수렴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번에는 수렴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, 이렇게요. 이런 식의 수렴의 형태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, 어찌됐든 간에 이런 형태의 수렴이 나온다는 건 여기든 여기든 뭐가 나온다? 방향이 나오거든요. 방향. 그러면 그 방향에 대해서 이탈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. 올라가면은 이 부분에 돌파한 부분을 이제 뭐죠? 손절선으로 잡고,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가면은 아래로 간 부분에 요 지점을 어떻게 된다? 손절선으로 잡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매도가 이제 숏이죠.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, 근데 나는 이제 뭐 현물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하면 비중을 조금 더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. 나는 물려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물려있으면은 요거의 방향을 보고 이탈한다 그러면 사실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내려왔을 때 더 싼 가격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떤 확정 손익이 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데요. 사실 코인이라는 거는 어떤 가격에 했을 때 매도했을 때 그 가격과 곱하기 뭐죠? 개수인데, 그럼 이제 평가손익이나 이런 부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개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내가 만약에 계속 긍정적으로 볼 거라면, 이 코인 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거라면요.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황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위믹스에 대한 부분인데, 위메이드가 4분기에 1600억 정도를 위믹스에 현금화 시켰대. 이거 엄청나게 번 거죠, 돈을. 그리고 뭐 소각을 시키네 뭐네 이렇게 하지만, 이게 사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한다 그러니까 뭔가 면피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유믹스가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어떤 영리 목적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라서 참 도의적으로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지만, 뭔가 책임이라는 게 이런 게 있기가 좀 묻기가 좀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하지만은, 어쨌든 간에 위믹스의 소각 모델이 향후 어떻게 가격에다가 영향을 줄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, 일단 소각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쳐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고, 위믹스에 따라서 넷마블도 어떻게 합니까? 3월 달에 자체 코인을 발행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코인 이코노미 정책에 대해 100%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자체 코인을 매각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. 중앙화된 거래소에 상장되긴 어려울 것 같아서 탈중앙화된 덱스 거래소 이용할 거다. 그럼 이제 국내 덱스 거래소나 아니면 유니스왑 이런 데서 하는 식으로 될 것 같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직 3월이면 좀 남았으니까. 그리고 리플 리머는 2022년까지 신제품 계속 CBDC 분야에 진입할 거다. 이 CBDC에 대한 부분에서 리플이 좋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자, 이제 예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, 이제 리플은 좀 약간 좀 CBDC에 대한 부분에 결제다 보니까 좀 힘을 주고 있지 않나, 브릿지의 개념으로 힘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이게 되게 오래된 이슈인데 이걸 보면은 점점 하나하나씩 뭔가 스텝은 밟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텝은 밟고 있는 것 같아요. 리플이 이런 식으로 스텝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시바이누는 메타버스랑 디지털 부동산에 대한 시바랜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. 이제 여러 토큰도 그렇고 다 메타버스나 이런 게 워낙 핫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 이렇게 여기저기 참전을 하는 것 같은데, 보통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가 많아지고 하면은 랜드 자체는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. 이전에를 봐도요. 그럼 이제 이 랜드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질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
자, 그리고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화폐 형태로 인정한다 그러죠. 이게 이제 뭐 스위프트 구제를 한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반대급부로 되는 게 있긴 한데, 어쨌든 간에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화폐 형태로 이제 인정을 할 계획이라는 건 제도권으로 점점 이 비트코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코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되고 그러면 또 뭐가 될 거냐면, 신흥국들도 점점 이 암호화폐를 채택을 할 거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저변이 넓어지고 이용자가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올 거고,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가격에도 좀 더 좋은 역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주기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요 부분까지 갈 만한 구간이다. 임펄스다. 이 임펄스 패턴이다.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, 이런 것도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부분을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해서 이걸 빼버리면 이 로그 차트에서 쭉 이어지는 이 서포트 라인을 이번에 어떻게 됐다?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좀 떨어지더라도 리테스트의 개념 정도까지만 떨어지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, 저도.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렴이 나온 다음에, 제 생각에는 이렇게 수렴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파동적으로도 이상적이고,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을 응축을 해야만 이후의 상승 파동이 엄청나게 크게 가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면 좀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저렇게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다음 먹거리를 찾아서 매집을 하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. 어떨 때? 눌림이 나올 때. 근데 지금 아까 그 분기점에 있어서 단기 수렴이 나왔는데 여기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 좀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. 빠졌을 때 기다렸다가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. 네,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 브리핑, 실시간 브리핑과 정보를 올려드리는 그런 곳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트위터도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!